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오늘은 육효한수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목을 보게 되면 손흥정 감독님의 피소권의 그 향방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심히 궁금하여서 2024년 6월 28일 새벽녘에 덮개를 하여서 판단을 해보고 메모해 두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서 육효한수를 풀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누차 경험한 바지만은 이 육효점으로서 어떤 목적을 두고 그 목적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복을 위한 덕괴를 하게 되면요, 반드시 이 목적사에 상응하는 그런 괴를 내려줍니다. 자, 이것을 오늘부터 상응괴라고 하자고요. 누가 내려줄까요? 그것은 당연히 하늘이 내려주겠죠. 예를 든다면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그 결과가 궁금해서 문복을 하게 되면 전형적인 충돌과 승패를 가리는 육충계를 보여줍니다. 또 시험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복을 하게 되면 문효가 동하든지 낙공, 공망에 떨어졌든지 복신, 원복돼서 나타나지 않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상응계가 나타납니다. 이 상응계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 점치는 사람의 영적인 능력, 용량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육효점을 위해서 영감의 인스피레이션의 3요소가 무엇일까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 선천적으로 영감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영대가 밝고 맑은 사람이 있는데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전생에 닦고 쌓은 업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또 후천적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 기도를 통해서 또 명상을 통해서 또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벼락을 맞았는데 몸은 멀쩡하고 송가체가 활성화돼서 영안이 확 열려버리는 경우입니다. 이 정기적인 자극을 가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도구를 활용해서 영감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학의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활용하되 선천 후천적으로 영감이 발달되어 있으면 더욱더 유리할 것입니다. 적중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피소권이니까 소송점입니다. 소송점에 대해서 문복을 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상응괴가 떨어졌어요. 마치 하늘과 재가 약속이나 한 듯이 송괴가 떨어졌습니다. 이 송이라는 것은요, 송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적중을 했다는 얘기죠. 상응계가 떨어졌으니까요. 그것도 100% 이상으로 적중을 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사물은요, 그 개체마다 고유한 파동이 있습니다. 파동이라는 것은 바로 기운동을 한다는 뜻이죠. 자신만의 역할, 구실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역할과 구실을 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것을 고집하고 또 주장을 하게 되면은 상호간의 모순이 발생할 것이고, 이것은 대립으로 가서 상극이 되고 결국은 싸움으로 된단 말이에요.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송깨예요. 왜 송깨가 그럴까요? 천수송이거든요. 천수송. 천수송이는 하늘은 위에 있고 물은 밑으로 흐르는 하강 운동을 한다. 상승 운동과 하강 운동을 하니까 서로 등을 돌리고 고유한 파동, 자기 역할만 수행하다가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니까 상호 만나게 되고 고집을 주장하게 되고 여기서 모순이 대립이 상극이 생겨서 결국 다툼이 생기는 것이 바로 천수 손괴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하늘은 하늘대로 자신은 공명 정대하다고 외칠 것이고 물은 물대로 자기는 일택하고 이익되게 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나 물은 엄험하죠. 이 밝음과 엄험함이 만났으니까 이게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송괴가 천택 미계로 바뀌었습니다. 주역은 말 그대로 여기죠. 변화하는 것입니다. 체인지라고 하죠. 이는 밟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밟을까요? 자,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서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지킨다, 예를 밟는다라는 뜻입니다. 예란 것은 매뉴얼이죠. 순서, 절차, 실행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실천한다, 실행한다. 실행하게 되면 크고 작은 위험성이 있는데 그 위험성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본분에 따르고 예에 따르고 즉 매뉴얼과 순서 절차에 따라서 실천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천택위계입니다. 주역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호, 범호자죠. 미, 꼬리, 호랑이 꼬리를 밟았어요. 그런데 부질입니다. 깨물질자입니다. 인, 사람을 깨물지 않았어. 호랑이 꼬리를 밟았는데 호랑이가 물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볍게 밟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호랑이를 화나게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사육사가 호랑이 꼬리를 살짝 밟아도 호랑이는 인정할 거 아닙니까? 사람을 물지 않았습니다. 그럼 문제는 있지만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형통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개를 놓고 볼 때 이 건에 대해서는 형사 합의를 보든지 해서 합의를 봐야만이 합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 6초 괴 중에서 세밀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순서에 의해서 풀어나가면 마치 장중을 보듯이 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손바닥을 보듯이. 모든 역학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설정입니다. 소송점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고소, 인사의 원고가 있단 말이에요. 원고는 누굽니까? 원고는 세효입니다. 세효는 세입니다. 국가 권세, 즉 법을 활용해서 피고를 혼내준다, 제재를 가한다 이런 뜻이죠. 원고가 있으면 이에 합당한 상대 대응하는 피고가 있는데 이것은 응효란 말이에요. 소송을 제기했다는 고소장, 소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장은 문부입니다. 또 변호사가 있죠. 변호사는 손효입니다. 관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 기관에서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방어하는 것이 바로 손이거든요. 손이 변호사다. 정인도 있을 것입니다. 정인은 간효입니다. 간효. 자, 원고와 세효 중간에서 이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세효와 응효 사이에 있는 간효죠. 오하와 진토인데 진토는 손도 되기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관이 있죠. 관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해요. 첫째는 수사 단계에서는
조사 단계에서 경찰이고 이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고요. 기소가 돼서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되면 판사님입니다. 자, 판사로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건 자체입니다. 사건 자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중에 관효가 나타나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관효가 음복돼 있죠. 관은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사건 자체가 별거 아니라는 얘기죠. 주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론전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번잡해지는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번잡해진다. 자, 그러면 이 관이 엄복되어 있지만은 나타나서 활동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궤신이 있습니다. 궤신은 소송점에서는 궤신은 소송의 뿌리, 근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궤신은 세효의 양효인가 음효인가를 봐서 짚어 올라가면 되는데 양효가 붙었으니까 일양이 희생하는 동지 자부터 자축인묘니까 묘가 궤신이죠. 묘는 바로 문부잖아요. 이화궁의 화에서는 문부입니다. 문부는 뭐죠? 교육입니다. 교육을 하다가 이것이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묘목은 뭐죠? 어린이입니다. 어린 나무를 키우잖아요. 어린이 교육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묘는 무엇이고 묘는 구속을 뜻합니다. 구금을 뜻하고요. 구인을 뜻하고 호출 불러서 조사 좀 할 테니까 언제까지 출두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세와 은 간에 만약에 상호 생하든지 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합의를 뜻합니다. 합의, 즉 화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궤가 지금 화해궤가 나왔어요. 인목이 동해서 피고가 동해서 원고를 생을 하고 있으니까 피고가 원고를 보듬어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진짜 큰 그릇이 되는 것이죠. 송웅준 감독님이 안 그래도 그릇이 큰데 이 사건을 그렇게 해결한다면 더욱더 큰 그릇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됐으면 이 설정에 따라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판단에 들어가면 궤를 봐야 되는데 궤에서 가장 먼저 동효를 봐야 됩니다. 동효, 임목이 동했잖아요. 임목이 동했고 문서가 동했습니다. 문서는 뭐라고 그랬죠? 고소장이라고 했잖아요. 고소장이 동했으니까 고소장이 접수가 된 거죠. 접수가 됐단 말이에요. 고소장이 원에는 힘이 없지만 일진에서 생을 받고 동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가 동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사화를 화출해서 이것이 형효가 됐습니다. 형효는 뭐냐면 손재신입니다. 손재신은 재물과 다시 말해서 돈과 인연이 없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합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소장은 돈과 인연이 없는 돈 안 되는 고소장이고 고소장에는 고소건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됐든 간에 손해가 되게 돼 있죠. 자, 이 소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합의금 내지는 형사 보상금을 더 받아내는 그런 목적도 있을 것이다라고 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게다가 현모가 붙었습니다. 현모는 거물 현자죠. 시커먼 셈입니다. 그 다음에 세효를 한번 보자고요. 세효는 뭐라고 그랬죠? 원고라고 했잖아요. 원고에게 무엇이 붙었나요? 오화가 붙었죠. 오화가 월에서
왕합니다. 그래서 덕영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상황이죠. 원고 쪽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일진에서 극을 당했어요. 일극을 당해서 이것은 안 좋은 상황이죠. 세 번째, 동효가 생을 하고 있으니 이건 좋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고를 피고가 가서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형국입니다.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인, 오, 술, 삼합이 되어 있습니다. 술토가 동하지 않았지만 술토가 동한 시점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죠. 자, 삼합, 화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오화가 너무너무 강하잖아요. 그럼 원고는 말 그대로 기세등등하단 말이에요. 너무 기세가 등등. 이게 문제가 돼 있어요. 이것은 원고의 착각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송의 목적은 합의금 내지는 형사 보상금을 더 받고자 하는 것인데 형효가 되니까 손재신이거든요. 손재신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원고하고는 돈과 인연이 없습니다. 원고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것은 손재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원고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떨까요? 안 좋게 나타나 있죠. 즉 다시 말해서 부도 상황까지 예측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구진이 붙었죠. 구진은 뭐죠? 구진은 지체된다, 건체된다. 마치 길이 막힌 것과 같습니다. 병목 현상이죠. 자, 이것은 또 이무기에 비유합니다. 이무기는 넝구렁이가 이무기가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옛말에 구렁이 담 넘어간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이건과는 관련이 없지만 그런 용어도 참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고 입장에서는 재물과 인연이 없다. 그래서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 합의금 얼마 준다고 했을 때 그냥 그걸로 끝냈어야 돼요. 피고는 어떨까요? 응효라고 했잖아요. 피고는 응효인데 임목이죠. 임목이 월에서는 실령을 했죠. 실령을 했으나 일진에서는 어떻습니까? 생합을 받았습니다. 덕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일진이라는 것은 여론을 뜻한단 말이에요. 여론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자, 그런데다가 세효는 일진이 그걸 하니까 여론이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문서인데, 자, 여기 지우고요. 이 문서는 고소장이라는 얘기죠. 고소장이 접수가 됐다. 이 문부는 고소장이라고 소송점에서는 말하지만 일반점에서는 문서, 서류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이 많아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서 힘들죠. 힘든 상황이다.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면서 서류는 복잡하죠. 머리가 복잡합니다. 복잡하다. 다시 말해서 번잡하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이것이 통해서 사화를 화출해서 형효로 바뀌었으니까 피고에게는 한마디로 형효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한해 신수를 볼 때 재수가 있나 없나 합니다. 재수가 없는 거죠. 팔자를 모르기 때문에 풀어보지 못했습니다. 운수가 없는 거죠. 운수 없다, 재수 없다. 손효가 붙었기 때문에. 게다가 현무가 붙었잖아요. 현무는 도적지신입니다. 거멀현자죠. 거멀현자. 시커먼스.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피곤하겠다 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와 정의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있죠. 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변호사 정의는 필요 없이 가볍게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가 있었죠. 피해자가 아이입니다. 손입니다. 원고 입장에서 볼 때는 자녀, 자식이고요. 피고 입장에서 볼 때는 제자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손입니다. 손효가 어떻게 되냐,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아이가 많이 다쳤나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읽을 수 있는데, 손효가 진토가 있고 술토가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용신을 청해야 됩니까? 자, 이 사건은 전지훈련 중에 생겼던 일이죠. 외국에서요. 외국이니까 내께는 국내고 외께는 외국인데 외국 멀리 있는 거죠. 술토를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술해는 우리가 서쪽, 북쪽, 서북 방향을 뜻하는데 이 술은 뭡니까? 화고잖아요. 화. 불창고란 말이에요. 불은 남쪽이 따뜻하죠. 그래서 서남방이다. 서남방은 어디입니까?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에서 볼 때 오키나와를 서남방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다. 너무 지나치게 갖다 붙였나요? 일단 그렇습니다. 외국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많이 다쳤을까요? 월에서 오화가 이렇게 생해주고 있네요. 등령을 했습니다. 좋은 상황이죠. 일진에서는 기를 얻지 못했네. 실기라고 합니다. 안 좋은 상황이지만은 또 초효에서 문부가 동해서 가서 그걸 했네요. 피고가 문부 교육상으로 가서 아이를 좀 다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동효가 그걸 내서 이것도 안 좋은 상황이죠. 네 번째, 인오술 삼합 화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좋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네요. 아이가 백호가 붙어서 약간 피멍이 들어 핏빛은 보았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합이라고 그랬죠. 세응간에 생을 하든지 합을 하게 되면은 합이나 화해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형사 화해를 하는 게, 형사 합의를 보고 끝내는 게 좋아요. 피고인 응효가 동해서 이렇게 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꼼짝 않고 안 받아들이죠. 원고에게 새 형이 붙었다는 것은, 형은 돈 먹는 신이거든요. 꼼짝 않고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원고가 조금 과욕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인목이 동해서 오화를 생해주고 있는데, 인목은 뭡니까? 목은 38목이잖아요. 38목. 3천만 원으로 합의 보자고 했는데 안 들어준 이유가 형효가 붙어서 들어온 돈은 오히려 내쫓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연코 원고에게는 재물과 인연이 없습니다. 이 괴로 봐서는요. 자, 그러면 관기 횟수는 어떻습니까? 은복돼 있는데 해일진이라 나타나서 활동을 합니다. 동효로 봐야 돼요. 인목을 다시 말해서 피고를 생하면서 합을 해주고 원고 오화를 이렇게 극을 하고 있잖아요. 원고를 극하고 있으니까 원고가 문책당할 수가 있어요. 문책당을 다시 말하면 자칫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상황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원궤에서 교시를 하듯이
합의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봐야 되고, 자 그러면 원고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5월 달이니까 이때는 뭡니까? 양력 6월이죠. 기세 등등 했잖아요. 5화가. 지금은 미월입니다. 이제 힘을 잃었잖아요. 합으로 묶여서 나의 어떤 선택 여지와 행동 반경이 많이 좁혀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8월 달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병궁입니다.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안 좋죠. 9월로 가게 되면 유는 뭡니까? 삭궁입니다. 더욱 안 좋습니다. 10월로 가게 되면 술월인데 묘입니다. 묘. 묘에 들어가게 되면 구속 구금 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좋은 상황이 보이거든요. 해월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해자로 가게 되면 11월, 12월로 가게 되면 수겁화를 당한단 말이에요. 아주 안 좋죠. 자칫하면 이때 실형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고 입장에서 전략 여기서 딱 끝내야 돼. 이달에 그냥 처벌 불언서 내고 여기서 딱 끝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렇다면 피고 입장에서는 5월달이 어떻습니까? 힘이 없잖아요. 미월달에 임묘되고 있죠. 임묘. 묘란 말이에요. 묘는 뭐라고 그랬죠? 구속. 구속 단계는 아니죠. 구금도 아니죠. 그 정도 사건은 아니죠. 구인은 해당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 호출. 조사받으러 와라. 신달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충이 나타났죠. 충만 하는 것에 형살이 구비됩니다. 인사 신인데 신이 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있는데 이때 들어가게 되면 형산이 동한 거죠. 이것을 허일대용이라고 합니다. 동하지 않은 글자가 나타난 일진을 기다려서 그때 용처에 쓴다. 허일대용. 이것을 싹 바꿔서 허자대용 이렇게 보아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명살이 들어와서 이때 본격적으로 어떤 법적 절차에 돌입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진행된다든지 이런 상황이고 9월달로 가게 되면 그걸 받고 있죠. 이때는 어떻습니까? 인호술 화국이 동해가지고 이때도 상황은 안 좋습니다만은 이때 가게 되면은 수가 생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피고 입장에서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아까 말했듯이 정식적인 매뉴얼을 지키면서 절차와 순서에 따라서 행하면서 시간을 좀 끌게 되면 훨씬 유리하고 자 축담이 인에 들어가면 어때요? 아주 좋잖아요. 묘에 들어가게 내년 2월 3월로 가게 되면 좋은 상황이 나타나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괴를 놓고 권장하건대 합의를 보는 것이 두 사람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 좋다. 소모전이거든요. 자, 이 그 일로 인해서 원고에게는 그의 아내가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신금을 보고 판단해. 신금은 재란 말이에요. 이 재성은 재화, 돈도 되고 처도 되는 것입니다. 돈은 어차피 안 됩니다. 화극금하고 일진의 힘이 없고 여기가 충으로 때리고 또 사명살이 돼 있고 인호술 화국이 돼서 여기를 극하고 급살까지 맞았단 말이에요. 급살은 뭡니까? 해묘 미담의 신인데 자 그렇게 되면 화기가 팽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기운을 극하고 있기 때문에 화는 심장계통에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고 빨리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장을 드리면서 6회 한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